오늘은 도쿄 메트로 긴자선 타고 아사쿠사로 이동합니다. 도쿄 메트로 티켓 발매기에 한글도 나와서 아주 편리합니다. 역사적 고찰 센소지를 가기 위해 아사쿠사역에서 내립니다. 아사쿠사 풍물시장을 그린 벽화가 여행자를 반깁니다. 아사쿠사를 행진하는 산자마쓰리 축제가마 미코시가 화려합니다. 붉은 가미나리몬이 그려진 서쪽 출구로 나갑니다. 도쿄 메트로와 도부철도역이 만나므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가미나리몬 입구라는 큰 표지판이 보이면 직진합니다. 가미나리몬은 센소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대문입니다. 주홍색 문을 통과하면 귀신 내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인기입니다. 가미나리몬에는 3.9m나 되는 붉은 제등이 걸려 있습니다. 정문에 걸린 이 크고 아름다운 붉은 제등이 센소지 상징입니다. 대문 오른편에 풍신, 왼편에 뇌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등 반대쪽에 정식 명칭인 후라이 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등 바닥 목각면의 용 조각은 에도 시대부터 전통입니다. 금박 속 꿈틀거린 용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대문 뒤편 왼쪽은 텐류 입상, 오른쪽은 킨류 입상입니다. 동쪽은 암신 텐류 입상은 용신으로 무를 간장하는 신입니다. 텐류 입상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센소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여신 킨류 입상도 용신으로 무를 다스립니다. 길고 미끈하게 조각된 여신의 모습이 잠옷 아름답습니다. 나카미세 도리, 호조먼, 혼도가 이어집니다. 가미나리몬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에도시대가 펼쳐집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도쿄 제일 번화가 나카미세 도리입니다. 에도시대 우산 등 과거 풍경이 있는 가게들이 이어집니다. 미야토토 닌교야끼, 파당금의 새모양 빵이 인기입니다. 축제 때 아사쿠사를 행진하는 축제가마 미코시도 있습니다. 맛있는 멜론빵과 딸기 캔디가 유혹합니다. 인형가게의 기모노 입은 동물 인형들은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인형들이라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센소지 수호신인 용신이 앉아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황금 용신이 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익살스럽습니다. 센소시를 지키는 수호신용은 센소지의 심벌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도쿄 랜드마크 스카이트리도 보입니다. 가게 위를 보니 에도시대 상인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250m에 이르는 붉은 상점가는 잘 정돈되어 있고 전법원통 거리는 독특한 인형들과 맛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센소지 역사는 628년 센소지 동쪽 스미다강에서 시작됩니다. 백제 도래인 히노구마 어부 형제 그물에 작은 황금 불상이 올라왔고 관음 불상임을 안 마을 지도자 하지나카토모는 절을 세웠습니다. 9세기 센소지를 방문한 승려 앤닌이 원본 닮은 불상을 제작했고 메이안 시대 타이라 킴마사가 사찰 건물을 크게 건립했습니다. 1180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참배하며 전승을 기원했고 1590년에 도쿠가와 장군이 에도 센소지를 기원소로 정했습니다. 에도 번영과 함께 참배자가 늘어 최고 번화한 것이 되었고 세계대전 후 붕한 센소지의 다양한 연극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사쿠사는 복을 불러오는 7신에 대한 신앙도 깊습니다. 가미나리몬에서 본당으로 가면 호조몬이 다가옵니다. 인왕문인 호조몬은 화재로 여러 번 소실되다 재건되었습니다. 호조몬 양쪽 센소지를 지키는 금강육사 표정이 위압적입니다.
불경 집대성한 경장이 2층에 있어서 호조문입니다. 문 중앙엔 열기구를 연상시키는 대제등이 걸려 있습니다. 호조문 대제등 아래에도 붉은 기운의 용조각이 화려합니다. 호조문 중앙에 서면 본당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호조문 뒤편엔 커다란 집신 오아라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 큰 신발을 신는 사람을 보면 마귀가 놀라 도망간다고 합니다. 높이 4.5m, 폭 1.5m나 되는 큰 집신이 놀랍습니다. 호조문은 2차 대전 도쿄 대공습으로 소실되어 에도시대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정돈되고 깔끔한 일본 건축 후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센소지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입니다. 호조문과 혼도 사이 참배로는 축제장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호조문 옆 일본의 전형적인 5층 탑은 균형과 비례가 아름답습니다. 1913년에 원래의 목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되었습니다. 센소지 상층이기도 한 5층 탑은 높이가 48.3m나 됩니다. 혼도는 20차례나 재로 소실됐다가 재건되었습니다. 도쿄 대공습으로 소실되어 에도시대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기룡을 점치는 오미꾸지하는 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흉이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나쁜 정께는 새끼줄에 매달아 둡니다. 혼도 향로 앞은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연기가 계속 나오는 향로 앞은 복을 기원하는 명소입니다. 향로 연기를 몸에 쐬어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로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듭니다. 혼도 앞 물 떨어지는 소리 시원한 테미지아가 있습니다. 참배자들은 테미지아 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용신의 모습에서 파워가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나무국자를 사용하여 손과 입을 씻습니다. 혼도 앞 커다란 통은 재를 담아둔 데 사용됩니다. 혼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기운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혼도에도 직경 4.5m나 되는 대제등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본당이 온통 붉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습니다. 관음상을 모신 혼도는 관음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사쿠사 주변의 현대 건물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대등은 우리나라 불교 문화와는 참 다른 이미지입니다. 회색 귀화 아래 붉은 목조 건물과 붉은 대제등이 화려합니다. 혼도 입구는 모든 문이 시원스럽게 개방되어 있고 산책 나온 시바견도 참배하는 주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혼도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는 현판 아래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도 안쪽에 숨겨두고 모시는 비불과 여러 관음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님 독경 소리가 신성한 공안에 퍼집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이건 구분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검은 전돌 깔린 내부가 시원스럽고 붉은 기둥이 거대합니다. 천장 용그림은 일본 근대화가 가와바타 류시 작품입니다. 천장에 하늘이 천인이 날아다니는 천인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장의 천인도를 올려다보며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도쿄 대공습 이후 왜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하였는지 아쉽습니다. 원래대로 목재로 복원했으면 예스러운 풍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센소지 서쪽 경내에도 수없이 많은 불교 정각들이 있습니다. 1618년 제작된 아와시마바시는 도조공 가던 다리였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아래 팔뚝만한 잉어들이 돌아다니고
후원 작은 계곡의 물줄기 소리가 시원합니다. 푸른 물줄기, 진초록 나무 그리고 붉은 정각이 잘 어울립니다. 아미타 열애불이 사방 극락세계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있고 관세음 보살상이 중생의 고통스러움을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다리 건너면 관세음 보살 설법을 듣는 요고도가 나오는데 관세음 보살의 설법을 돕는 여러 부처들이 모여 있고 아침 해보를 준비한 스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육, 상덕, 출세 지장존이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고 주홍색 옷을 갈아입는 메구미 지장은 자식을 기원합니다. 물을 관장하는 용신께도 기원하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에게도 참배를 합니다. 아사쿠사 대평화탑은 도쿄 대공습 당시 주군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대공습 후의 아사쿠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붉은 두건순 지장조는 전쟁으로 죽은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니시 아사쿠사 가는 길도 거대한 상가가 이어집니다. 금줄 쳐진 아사쿠사 신사의 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게 열린 신사 안으로 도쿄 시민들이 참배를 하러 옵니다. 신사 입구 양편엔 커다란 고마이누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려 신사 지키던 거대견들이 소신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입을 다문 것이 암컷이고 입을 크게 벌린 것이 수컷입니다. 신사는 센소지 창건자 3인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십니다. 상업의 신 에비스도 모셔서 참배객들이 이어집니다. 센소지에 세계평화 기원하는 평화지장존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쿄엔 지옥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지장보상살이 유독 많습니다. 대공습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롭던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이존불은 풍만해 보입니다. 청동물상에서 나오는 묘한 푸른빛이 신비롭습니다. 현대화된 모자 지장상 붉은 모자가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센소지 밖으로 나오면 깔끔한 아사쿠사 시내가 이어집니다. 아사쿠사 역에는 숙소를 찾아가는 여행자들이 많이 보이고 아사히 맥주 빌딩의 맥주 거품이 여행자들을 반깁니다. 아사쿠사역을 내려다보는 전망 좋은 버거킹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 듣던 묘한 향수의 팝송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버거킹이 있지만 일본에만 있는 버거가 있습니다. 치즈버거와 해시브라운을 앞에 두고 아사쿠사를 감상합니다. 시원한 콜라 한 잔에 다리의 피곤함이 풀립니다. 생각해보니 오래전 도쿄 여행 때 이 버거킹에 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 때 빅맥사랑이 이제 버거킹 단골로 바뀌었습니다. 생긴 모습은 투박하지만 치즈버거는 고소하고 감자를 다져서 튀긴 해시브라운은 예상되는 맛입니다. 아무래도 버거와 가장 어울리는 것은 시원한 콜라입니다. 도부철도역 마스야 백화점 앞을 구경하며 멍때리기를 합니다. 다음 목적지인 다와라마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도자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덴가마는 일본 스타일의 도자기가 가득합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통 식기부터 고급 그릇까지 있습니다. 협소한 듯 하지만 넓은 가게 안에 개성 있는 도자기 천지입니다. 집에서 사용할 많은 그릇들을 사왔습니다.
벤가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갑바바시 도구거리입니다. 이 거리엔 주방을 꾸미는 개성있는 아이템들이 모여 있는데 식기와 주방용품 디자인이 깔끔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일본의 대표적 이미지인 붉은 등롱들이 화려하고 일본답게 요리 샘플들이 앙증맞고 정교합니다. 칠기 가게엔 여행 선물로 좋은 화려한 칠기들이 있습니다. 칠기들의 색상이 화려한 데다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한올만 파는 장인 정신이 칠기 가게에서도 느껴집니다. 식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명한 커피잔 건물이 식기 파는 거리를 상징합니다. 저 우에노 방향으로 가면 또 어느 곳이 나올까요?